여러분, 11월의 공포 점점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11월의 공포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11월의 공포는요, 이거예요. 미국의 테이퍼링, 그리고 그 이은 금리 인상 말입니다.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 사이에 테이퍼링,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통화정책의 기조를 지금까지는 완화해서 긴축으로 바꾼다는 신호, 이게 11월부터 시작을 한다, 테이퍼링을 이때부터 시작을 한다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게는 어쩌면 시한폭탄이 될 수가 있고 이게 펑 하고 터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조짐도 보이고요. 그만큼 미국의 테이퍼링, 통화정책의 변화는 충분히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국의 테이퍼링의 계획은요, 매월 150억 달러씩 채권 매입을 감축하겠다. 그것을 11월부터 하겠다. 그리고 내년 7월에 마무리하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것은요, 내년 7월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실제 9월 FOMC,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위원들 간에 토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금리를 7월쯤은 인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나왔습니다. 인상론자가 51.23%가 7월에 인상을 해야 된다요. 동결해야 된다는 사람은 48.7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빠르면 내년 7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미국의 테이퍼링은 굉장히 빨라지고 매월 150억 달러씩이니까 지금 현재는요 1200억 달러 정도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국채는 800억 달러 정도 매입하고 있고요. 주택저당정권이라고 해서 ABS인가요? 이것은 400억 달러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인다는 겁니다. 150억 달러씩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7월에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도 빨라지고, 이게 긴축 발작, 결국 테이퍼링 텐더럼이 11월에 발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렇게 밝힌 일정도 굉장히 당길 수가 있는 그런 지표들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 한번 보실래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계속 5%를 넘고 있습니다. 9월에도 5.4%예요. 그야말로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이야기하나요?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미국의 고용이 연방준비제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롬 파월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완전 고용 상태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4.8%대입니다. 완전 고용에 들어가려면 3 내지 4%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4.4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이유는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기 때문입니다. 5개월 동안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5개월 동안. 게다가 9월에는 5.4%로 왕창 올랐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징조가 어디 있냐고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장난 아니게 오르는데 9월에 10.7%나 올랐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미국의 소비재는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이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제품을 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 인상폭도 더 커질 거예요. 이제 두 자리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올 1월만 하더라 0.3%였거든요. 5월에 9%가 되더니요. 이제는 9월에 10.7%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물가에 대한 압력은 점점 더 커지겠죠. 물가에 대한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은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예, 지금 미국의 물가는 일시적이 아니라 당분간 간다. 내년은 충분히 넘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만큼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요. 중국에. 미국의 원자재 급등도 또 한몫하고 있죠. 유가가 지금 장난 아니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은 괜찮을까요? 대한민국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월에 11월에 테이퍼링이 됐을 때 과연 2013년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2013년 5월 12일부터 말입니다. 5월 22일부터 말입니다. 6월 15일까지 사실 긴축 발작이 일어났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코스피 주가도 6월 25일 날 1780.63까지 떨어졌습니다. 1780.63까지. 20%는 아니지만 10%는 넘게 떨어졌죠. 5월 23일 날 1969.16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거의 10% 이상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5월 22일 날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하겠다 이렇게 언급하고 나서 긴축 발작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물론 다른 세계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필리핀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8.77%가 떨어졌고요. 태국도 12.96%, 인도네시아 11.93%, 인도 9%, 중국 10.73%, 브라질 14.49%, 러시아도 12.09%가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그 이후에 회복되는 기간이 말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6월 25일 날 1780.63까지 내려갔던 것이 10월 3일 날 2059.58로 정점을 찍었으니까 적어도 4개월 이상 걸렸잖아요. 4개월 이상. 저는 11월에 테이퍼링이 대한민국 경제에는 1차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차 시한폭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경제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요. 내년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데다가 국민의 어떤 신뢰마저도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긴축 발작이 발생을 했을 때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부채는 어떻게 할까요? 가계부채는 지금 장난 아닌 만큼 크지요? 기업부채는 어떻습니까? 엄청납니다. 정부 부채까지도. 저는 이게 정권 교체기에 긴축 발작이 터져서 대한민국의 부채가 폭발할까 진짜 두렵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크고요. 지금도 외국인들이 9월달까지면 9월달에는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좀 사들였지만 10월달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형국이거든요. 거의 매일 순매도세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이것은요. 긴축 발작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일어나는 선행 어떤 징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의 변화가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있느냐, 이것은 좀 물음표예요. 왜냐고요? 국내 변수도 굉장히 크지만 해외 변수가 굉장히 큽니다. 해외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해외 변수 중에 대표적인 변수가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잖아요. 원자재 가격의 폭등은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게 결국은 국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좀 가중시키고 그러면서 국내에도 금리 인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긴축 발작까지 터졌을 때 과연 얼마나 버텨낼지 솔직히 조금은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은요 지금 1차 테이퍼링이 올 때까지 우리는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예의주시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시시각각 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